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 끝판왕 된나라고 합니다. 네, 희망상.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 도전기인 만큼 단열 공사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처음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니까 A부터 Z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등 긁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딱 한 군데만 간지러운 게 아니잖아요. 긁다 보면 여기가 이제 시원해졌다 싶으면 저기가 간지럽고, 그럴 때마다 이제 손을 바꿔가면서 뭐 왼손 오른손 바꿔놓고 또 위에 놓은 손 밑으로 또 놓고 불편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뭔가 효자손 같은 영상이 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효자손은 한번 넣으면은 웬만해선 손 안 바꾸고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자재에 따라서 뭐 시공하는 방법도 다르고 필요한 내용도 다 다를 겁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10번 찾아볼 거 5번만 찾아봐도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철거는 이전 영상에서 했었고, 오늘은 단열재 붙이기입니다.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단열재가 왔습니다. 저는 PF보드로 주문했고 조금 여유있게 주문해서 80개 정도 받았어요. 창고가 있는 덕분에 필요한 수량만큼 그때그때 가지고 올라와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니까 뭔가 배부르고 따뜻한 느낌? 그리고 자재 주문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주문한 PF보드라는 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랑 가장 가까운 총판을 알려달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단열재뿐만 아니라 어디서 파는지 모르는 자재는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단열재 붙이기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단열재, 폼건, 폴리우레탄 폼, 쇠톱, 단열재 총, 단열재 못, 귀마개. 여기에 표기를 안 했어도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안전장구는 필요한 거니까 꼭 챙겨야 되고요. 공구에 대해서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그때그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시작해봅시다.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열재에 접착제를 뿌린다. 단열재를 벽면에 붙인다.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단열재를 벽면 방향으로 누른다. 별거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열재에 접착제를 뿌린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가스통처럼 생긴 이것이 접착제인데 정확한 명칭은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접착제라고 부를게요. 단열재처럼 열을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창문을 시공하거나 문틀을 시공할 때 틈새를 메꿔주는 충진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을 구입하실 때 이건 알고 구입하세요. 건축법은 난연 성능에 따라 건축 자재를 B1, B2, B3 이렇게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 난연 성능이란 화재 발생 시 건축 자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등급 B1은 10분 이상 열을 가해도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하지 않고 불씨도 남지 않는 자재를 말합니다. B2는 B1과 비슷하지만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합니다. 건축 자재를 구입하실 때 난연 등급이 높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B1 등급을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B2 등급이라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착제를 뿌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접착제는 이렇게 폼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테두리 부분을 뿌려주고 테두리 안쪽에는 지그재그 형태로 뿌려주세요. 근데 테두리에 딱 맞춰서 뿌리지 않고 조금 안쪽으로 뿌렸죠? 왜냐하면 폴리우레탄 폼은 공기에 노출되면 원래 뿌려졌던 형태보다 많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뿌려야 됩니다. 이 사진은 뿌린 뒤 바로 촬영한 거고, 폴리우레탄 폼을 거의 다 쓴 상태로 억지로 짜내듯이 뿌린 거라서 얇고 양이 적긴 합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굵게 싸주세요. 몇 번 뿌리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이제 단열재를 벽에 붙여 볼게요. 단열재를 이렇게 세워서 구석부터 차례대로 붙이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단열재는 벽면과 밀착이 생명입니다. 밀착이 덜 되면 그 사이에 습기가 드나들면서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를 붙여주기 전에
구석과 바닥 부분에도 접착제를 뿌려준 뒤에 단열재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열재가 붙을 때까지 잘 눌러줘야 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 중에 저는 단열재 못을 쏘아서 붙이는 방법으로 시공할 겁니다. 보통 셀프로 하신 것을 보면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힘을 주어서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받쳐놓거나 또는 못을 받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비용 발생이 있더라도 단열재 총을 구입해서 시공했습니다. 이유는 쉽고 빠르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이런 방식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열재를 뚫어야 되고 못을 박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단열재를 뚫으면 단열재가 뚫린 만큼 단열 성능이 떨어질 테고, 이렇게 뚫린 곳에 못을 박으면 열교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단열재 총도 잠시 얘기해 볼게요. 단열재 총은 단열재에 못을 쏘는 용도입니다. 단열재 총의 정확한 명칭은 인슐레이션 네일건이라고 합니다.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기로 작동하는 거, 전기로 작동하는 거, 두 가지 방식입니다. 물론 전기로 작동하는 게 선이 없어서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에 공기로 작동하는 것은 전기 방식보다 저렴하지만 컴프레셔라는 공기를 공급하는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이 있기 때문에 전기 방식보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마음 같아선 무선으로 하고 싶었지만 저는 다른 공구도 살 게 많았기 때문에 공기로 작동하는 단열총을 선택했습니다. 단열재 못도 잠깐 살펴볼게요. 이것도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바로 인슐레이션 패스너, 우리나라에서는 파스너라고도 하더라고요. 단열재 못은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 못이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단열 못의 몸체가 단열재에 들어가고, 단열재 총을 쏘면 안에 있던 못이 콘크리트에 막히는 거죠. 그러면 못이 플라스틱을 당기고 플라스틱이 단열재를 당겨서 최종적으로 단열재가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본격적으로 단열재 총을 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소음이 꽤 크니까 귀마개를 꼭 해야 합니다. 둘째, 단열재 못과 벽면이 직각이 되도록 해서 박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단열재 총과 단열재 못을 직각으로 해서 쏴야 한다는 거겠죠? 직각이 아닐 때는 단열재 못이 쉽게 부러져서 못 쓰게 돼요. 저는 이렇게 단열재 하나당 총 8개씩 쏴서 붙였습니다. 2인 1조로 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혼자 단열재 잡고 낑낑대면서 단열재 총을 쏘면 아무래도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단열재 총이 꽤 무겁거든요. 한 사람은 단열재를 잡아주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단열재 총을 쏘면 딱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사람이서 하면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단열재와 단열재 못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은 것 3가지. PF보드 단열재는 20mm에서 200mm까지 10mm 단위로 생산되고, 단열재 못은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니까 단열재 두께에 맞는 단열재 못을 구입해서 시공하면 돼요. 단열재 크기도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2가지 정도로 나오니까 용도에 맞게 사이즈 확인하시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열재 못은 PF보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열재에도 구별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방법대로 이렇게 구석부터 쭉쭉 붙여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단열재는 벽면과 밀착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흔히 기밀 시공이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열 손실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틈새를 최대한 없게 시공해야 돼요. 기밀 시스템과 관련된 자재 생산업체인 독일의 프로클리마사의 실험 자료에 따르면 1m 길이의 벽체에 1mm 틈새가 발생하면 습기 이동이 틈새가 없을 때보다 1600배나 증가하고 4.8배나 많은 양의 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실험은 아니지만 그 영향이 무관하지 않다는 건 추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때문에 단열재를 이렇게 붙였다면 바로 옆에 붙일 때 붙어있는 단열재 측면과 바닥에도 처음과 똑같이 접착제를 뿌려서 붙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아마 접착제가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덜 말랐을 때는 찐득찐득해서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꼭 완전히 딱딱하게 마르도록 두었다가 튀어나온 부분만 자르면 됩니다. 재미있게 붙이다 보면 조금 난이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단열재를 잘라서 붙여야 하는 시점이죠. 앞서 말했듯이 단열재 시공할 때 핵심이
기밀 시공이라고 했는데요. 기밀 시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단열재 자르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자를 수 있을까요? 자를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용했던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열재가 들어갈 부위를 줄자 또는 거리 측정기로 재고 측정된 수치를 단열재에 마킹한 다음 긴자 또는 먹줄을 튀겨서 재단할 선을 표시한다. 두 번째, 단열재를 직접 갖다 대서 펜으로 마킹하고 마킹한 부위를 줄자로 잰 다음 단열재 아래 부분에도 똑같은 수치로 마킹한다. 마찬가지로 긴자 또는 먹줄을 튀겨서 재단할 선을 표시한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아래 위 수치가 다르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 수치가 왜 다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 지어진 집의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을 때 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셀프로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이 칼같이 딱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벽한 수직과 수평은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진짜 잘 지은 집은 그런대로 수직과 수평이 아주 아름답게 잘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지만요. 아무튼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열재 자르는 방법 4가지, 테이프 보드를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2가지, 그리고 단열재 못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교 현상 보완하는 방법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